미국 상무부가 SK 하이닉스에 6,6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5조 6천억 원을 들여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텔과 삼성전자 등에 이어 5번째 규모로 지난 8월 예비 계약 때보다 액수가 1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상무부는 직접 지원금과 함께 최대 7,200억 원 규모의 정부 대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have leading edge memory in the United States. We leading edge packaging in the United States. We had goals. And so we drove a hard bargain with every one of these companies. 보조금은 SK가 약속한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될 예정으로 빨라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인수팀 인사들은 반도체 보조금의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보조금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Get the hell out of the way, which you could say is a old school pro-capitalism kind of point of view. And that is a better policy that better advances the long-run interests of American manufacturers rather than the short-run subsidy model. 정부가 정식 서명한 계약을 완전히 뒤집진 못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제품들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등 음료 가격이 평균 6.3% 오르고 스틱커피류의 출고가가 9.5% 인상됐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환율이 5%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 가격도 5%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뒤 2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외에도 이상기후에 작황이 부진했던 겨울 과일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귤과 딸기 각각 평년과 비교해서 47%, 24% 올랐습니다. 물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그 환율도 오른다고 하니까는 이게 진짜 서민들 먹거리인데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진짜 쉽게 손이 못 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식료품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다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가뜩이나 높았던 환율이 더 치솟자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대표적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익에 타격을 줍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업체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 설비 투자 비용이 늘게 됩니다. 정유와 철강업 등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도 울상입니다. 내년 초 상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한국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게 때린다거나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피해가 가는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금융당국은 일단 기업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은행에 기업 외화 결제와 외화 대출 만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대신 올해 말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뤘습니다. 위기 상황 대비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조치를 미룬 대신에 여력을 실물경제 지원에 써달라는 겁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고 계약 기한도 내년 말로 1년 연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환율이 더 오르니까 외환 당국에서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외환 보유액이 4,154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인데다 순대외 채권국이어서 외환 위기 우려는 지나치다고 당국은 강조합니다.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 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 국채지수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최고 사령탑이 없는 한국 경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위기에 몰린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게 관세 위협과 조롱 공세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로 비호하며 비판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갈등을 빚어 그녀가 사임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는 트루도 정부의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자유당 지지율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자유당은 보수당에 약 20%포인트 뒤처져 있으며 2024년 10월 연방 하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뿐 아니라 멕시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다른 동맹국들의 내부 혼란을 이용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CNN은 특히 정치적 위기에 처한 각국 정부, 예컨대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의 공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은 동맹국 내 분열을 심화시키고 우익 지도자들을 지지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등 각국이 트럼프의 공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내부 갈등을 줄이고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놀란 시민들은 연말에 계획된 회식과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 영업 피해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 경제에도 주름살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카드 사용액과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여야 정의, 조속히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게 경제 심리와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중요한 경제 법안은 이 법적인 정치적인 법안은 계속 논쟁이 되더라도 경제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그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엄 충격 후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올랐지만 경제 정책이 정상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개입을 않고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며 일부 우려처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계엄 충격 후 입수되는 경제 자료와 미국 연준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탄핵 정국의 내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현실에 경제계가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제 4단체장은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가장 먼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걱정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맞설 정부 외교력이 대통령 직무정지 등으로 온전히 발휘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도 만나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 안정성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는 밖으로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촉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전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고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에서 내년 경영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안정된 비즈니스를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당장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탄핵과 트럼프라는 이중고 속에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